여기 퇴근 시간에 발이 묶인 게 아니라 일에 묶인 한 남자가 있습니다. 광고 대행사 20년 차의 강준구 씨. 일은 그의 자부심이자 때론 견뎌야 할 무게였습니다. 매년 자기를 입증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어느 하나는 뭐 경쟁 입찰이 잘 되는 해도 있고 안 되는 해도 있거든요. 근데 올해 되게 잘 돼도 해가 바뀌면 그 다음에 1월 1일이 되면 택시미터기를 0으로 꺾는 것처럼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매 순간 열정을 다했던 준구 씨. 커피도 마시고 낮잠도 자는 휴식 있는 일터를 꿈꾸지만 칼퇴는 바람일 뿐.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이 얘기는 좀 이제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는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20년을 했는데 휴가를 제가 3일 이상 내본 적이 없어요. 20년 동안에. 결혼식을 하기 전날 밤 11시 반까지 근무를 하고 결혼식하고 그때 한 일주일 그 신혼여행 갔다 온 다음에 다시 이렇게 근무를 했었죠. 열심히 공부해 남들이 부러워하는 광고 회사에 취직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인정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일만 하면, 그렇게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100m 달리기를 여러 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마라톤인데 42km를 마지막에 다 뛰고 나서 기록을 재는 게 아니라 100m씩 쪼개서 420번을 사실은 기록을 재고 비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삶을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아닌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명언이 있다지만 어쩌면 우리도 준구 씨처럼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상 흐름에 떠밀려 다녔던 건 아닐까요? 멈추지 못하는 불안한 주행은 위험을 예고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눈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병이나 바이러스 이런 게 아니고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자기 면역 공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기가 스스로 면역 공격을 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정말 이게 검은 점이 있더라고요. 이 영역은 앞으로 제가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살 건지 생각을 해봐라. 근데 그때 제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었는데 우리 애들을 못 볼 수도 있다. 이 같이 지내는 시간이 앞으로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꼭 일만이 최선이 아니구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40문턱을 훌쩍 넘은 그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늦은 퇴근길에 찾은 곳은 일명 어떡하지? 미래를 고민하는 직장인 모임. 광고계 후배들과 만든 수다 모임이랍니다. 조금 더 준. 휴가를 많이 안 가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 뭘 해준 거 아니고? 정해진 거 갈 때도 눈치를 주면서 무슨 일을 설렁설렁 한 거지, 일을 설렁설렁. 20년 동안 휴가를 정말 3일 이상을 한 번도 못 가본 거지. 신혼여행 때 빼고. 이게 옛날엔 내가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했거든, 후배들한테. 병원이나 이렇게 회사 왔을 때, 야, 나는 뭐 쉰 적이 없어, 뭐랬는데. 너 며칠 썼어 휴가? 며칠 남았어? 저는 15일 나갔어요. 지금? 진짜? 그럼 왜 못 쉰 거야, 오늘? 아니 주말에도 출근을 하는데 평일날 어떻게 쉬어요? 주말에 집에 있어도 계속 노트북으로 보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막 신경 내일 뭘 OT를 줘야 되는데 주말에 집에는 있지만 그 OT를 줘야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막 이러면 그건 휴식이 아니거든. 아직 직장 생활을 덜 했어. 너 몇 년 했지? 덜 했어. 13년. 이게 스위치를 끌 수 있어요. 업무 스위치를 끌 수 있어요. 그 노하우가 생겼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끌 수 있는 상황에 일해야 되는데 끌면 안 되잖아요.
아 그건 아니지. 일이 없다는 얘기잖아. 일이 없을 수 일이 없는 있는 거, 거죠. 일이 없다는 얘기야. 그 상황이 휴식. 재수학원 보면 그런 격언이 있어. 오늘 쉬면 내일은 뛰어야 돼. 그렇게 교육을 받았네요 우리가. 어. 휴가를 엄청 타이트하게 계획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과연 그 휴가는 쉬는 휴가인가? 아니면 휴식인가? 아니면 그 역조차도 강행군인가? 나를 위해서 내 공간에서 나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게 이제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밀리는 거죠. 왜냐면 평상시에는 가족들이랑 잘 못하는 거니까 저 혼자 할 수 있는 3일이 주어진다면 전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자, 제가 우리 모임의 구호를 노래는 따라주기 바랍니다. 어떡하지? 잘 되겠지! 애들 키우는 집의 아침이 다들 이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집안일 하랴 애들 챙기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놀아. 헌데 엄마 혼자 열일 하는 동안 방 안에 콕 박혀서 컴퓨터만 하고 계시는 아빠 경묵 씨. 부랴부랴 애들 챙겨 어린이집 가느라 종종 걸음인데 내다보지도 않으시네요. IT 업계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묵 씨. 타이머까지 맞춰가며 작업에 몰두해 있습니다. 마감이라도 닥친 걸까요? 초조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20분에) 맞춰져 있는 타이머의 시간이 줄어들수록 일에 속도를 냅니다. 오 분 정도 쉬고 다시 타이머 걸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할 때 하루에 한 8바퀴에서 16바퀴 정도 돌아요. 일을 좀 더 잘하고 싶다, 뭔가 좀 성공하고 싶다 정도였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이렇게까지 자신을 재촉하며 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이 낳고 나서부터 이제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죽는 상황 혹은 불구가 되거나 아니면 크게 다치거나, 그래서 제가 가장으로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그랬을 때 그 상황 자체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이제 커진 거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어렵게 살았는데 그걸 이제 우리 아이들이 겪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마음이 쫓기는 거죠. 불안하고. 이런 불안감 때문인지 경묵 씨는 몇 년간 개운한 잠을 자본 적이 없답니다. 커피 내렸어요. 커피 마셔서 정신 차리고, 네. 아침에 반수면 상태로 하니까. 결혼 초에는 이렇게까지 일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름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여가라고 해야 되나? 건강을 챙길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일을 많이 하면서 그런 시간도 없더라고요. 네. 병원 가거나 이러는 것도 잘 못하고 있고. 두 아이의 아빠,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중압감에 그는 쉬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바깥에 보면서 잠깐 쉬는데 호흡이 안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하던 일 일단 중단하고 뭐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검색도 해보고 했는데 일단 병원에 가기 전에 일단 좀 알아봤을 때는 신체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른 문제인가 싶어서 이제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그랬었죠. 그리고 심리 상담 받을 때도 이제 좀 쉬거나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모르겠는 거죠. 아, 그렇구나. 17살에 IT 업계에 뛰어들어 20여 년을 내리달렸고
사업체를 꾸릴 만큼 성공도 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걸어온 그 길에 자신을 위한 휴식은 없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라 더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백엔드가 바뀔 건 없는데 네. 마크업하고 디자인을 새로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철두철미하고 빈틈이 없는 경묵씨네요. 이런 경묵씨를 보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업종이 이게 공돌이의 뭐 어떻게 보면은 개발 관련된 일들이 하시는 분들이 다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잘 못 놀아봤던 사람들이 그대로 이제 일만 하다가 커와서 이제 여가 시간들이 조금 생기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 그때 어떻게 보내야 될지 다들 몰라 하는 것 같아요. 안 해봤으니까. 오전 내내 수고한 경묵씨. 차에서라도 한숨을 좀 돌리나요? 일을 어쩝니까? 또 일을 하고 있네요. 일만 하는 경묵씨가 짠한 건 그의 모습 속에 우리가 비쳐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네, 늘 그렇게 좀 일을 의식하고 있는 편이죠. 그럼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일을 의식적으로 놓으려고는 해보셨어요? 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일을 놓지 못하는 우리 삶은 꽤 오래됐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고도 성장의 나라, 그 긍지 이면에는 과도한 일 중심 사회라는 짙은 그림자가 깔려 있기 때문이죠. 직장인의 95%가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비교해 볼 때 1년 휴가 일수는 고작 15일. 가까스로 50%를 사용하는 휴가 못 가는 꼴찌 나라. 우리는 왜 주어진 휴가도 못 챙기는 걸까요? 휴가가 있지 않습니까? 법정으로 주어진. 그런 것들을 잘 챙기는 사람들은 뭔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조직에 잘 적응할 의향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보는 은근한 그런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일종의 은밀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조직에서 충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인식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문화가 휴식을 권장하는 문화는 개방적인 국제도시 샌프란시스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밀집되어 있는 미국 사회를 대표하는 도시 중 하나로 인근에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가 있습니다. IT 업계 최강자 중 하나로 손꼽히는 소셜미디어 기업. 최고 수준의 연봉과 복지가 보장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한국인 김미루 씨를 만났습니다. 사무실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오픈 데스크거든요, 다. 그래서 Move fast and break things인데 빠르게 실행하고 규칙을 깨라. 자유분방함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주문하는 기업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좀 빨리빨리 실행해가지고 만들어보고 만약에 안 되면은 다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약간 좀 실패에 대해서 관대한 편인 것 같아요. 저희 해카턴이라고 그래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때 아이디어를 가지고 프로그래밍도 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프로젝트 베이스 일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엘리트 코스를 밟아 여기까지 온 인재들이 존재 증명을 위해 경쟁하는 곳. 압박이 엄청날 것 같네요. 저희 그 내부적인 말 always on이라고 그러거든요. 항상 커넥트가 된 거를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기업은 직원의 스트레스 상황을 이완시키는 휴식 제도를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루 씨가 진행하는 마음 챙김 수업도 그중 하나죠. One cleansing breath, deep cleansing breath together. Breathe in and breathe out. You might be distracted to the thought. Whenever it happens, just bring the attention back to your breath. And you get to see clearly more what's inside. What am I feeling? There's no emotion arising. Am I feeling a bit of discomfort somewhere? Don't need to fight it. Don't need to go against. Oh, hello, feeling. It's right there. I see you. 이들은 명상을 통해 마음의 휴식을 얻습니다. Especially at a high-paced work environment like Facebook, where there's all sorts of stress that people face in their day-to-day activities as employees, we know that bringing in a practice like mindfulness meditation helps to regulate not only emotion but cognition as well. For me, the meditation practice has just kind of allowed me to slow myself down and not be pulled around in so many directions. So I joke with people, I say that I actually get more done during the day, even though I spend 40 minutes of the day doing nothing in meditation. It's just a slower, calmer response to everything in life. 미루 씨의 퇴근길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4시 반, 셔틀버스를 타고 미루 씨는 집으로 향합니다. 회사를 벗어난 미루 씨의 일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그녀의 집은 40여 분 거리의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직장과 떨어져 자유롭게 여가도 즐길 수 있는 곳이죠. 집에 오면 자연인 김미루로 돌아갑니다. 편안한 혼자만의 공간에서 자신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며 삶의 안정감과 여유를 찾습니다. 그 순두부랑 고구마, 그러니까 과일은 주로 좀 베리를 넣어요. 딸기나 아니면 블루베리. 다른 신경 쓴 건 조금 더 최근의 일이고 명상한 거는 좀 더 먼저고. 근데 이제 하나를 관심 가지면서, 그러니까 건강 여러 가지 분인데 마음 건강하는데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몸 건강한 것도 신경을 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이 다르지 않으니 자신의 몸에 맞는 음식들을 잘 챙겨 먹는 것도 마음 챙김이 되겠네요. 지켜볼수록 자신에게 완벽한 그녀. 하지만 그녀의 삶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번아웃의 시점이 한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제 그 일 때문에 번아웃했다고 생각한 그 느낌을 받았던 게, 건강도 안 좋고, 그러니까 뭐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막 살도 찌고, 그리고 항상 피곤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죠. 대인관계도 안 좋고, 그리고 뭐 자주 화도 나고, 왜 이렇게 살까?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나? 그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번아웃 된 친구들은 그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근데 그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그 번아웃의 어떤 증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좋은 대학을 가고 저는 또 이제 좋은 회사를 들어가고 뭐 MBA도 하고 계속 승진하고 뭐 이런 거를 다 해봤는데,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했던 것들 따라가다 보면은 언젠가 휴직할 기회가 있겠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안 거죠.
순간 미루 씨는 자기 마음속의 깊은 우울을 들여다보았다고 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안절부절하며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는,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자신과 마주하게 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한테 제일 중요한 사람 나니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내가 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나한테 친절한 거 아닌가 그 질문을 했을 때 놓으면은 그때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에 휴식이 함께 깃들 순 없을 테니까요. 그동안의 시간들을 정리하듯 짐을 꾸리며 이사를 준비합니다. 하나둘 챙기는 짐 속에는 힘든 마음에 관한 책들이 많네요. 저 책은 다 보셨던 거예요? 네, 보고 계속해서 보고 이런 책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고요. 네, 선생님 돌아가셔가지고 많이 슬프긴 한데 끊임없이 질문했던 게 이거거든요. 왜 살아야 될까에 대한 질문이 혼자서 계속 맴돌았었는데 이 책 읽고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무엇이 그토록 그녀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일까요? 지연 씨는 고등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제 자리표에 붙여있던 거 가지고 왔고 아쉬워서 아니 이거 제 프린트 애들이랑 공부할 때 썼던 거 이건 따로 활동할 때 했던 것들 제가 시험 문제 내는 거 3년치 아이들 외우려고 3월달이 다 지나가기 전에 애들 얼굴 다 외워서 이름으로 부르기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어가지고 항상 뽑아서 외웠었죠. 근데 제가 2016년에 이 학교 처음 왔을 때 제가 맡았던 일본어반 친구들이 이렇게 롤링페이퍼 써준 거거든요. 뭐라고? 주로요? 주로 일본어 시간 즐거웠고 선생님 만나서 행복했고 일본 가면 일본어 배운 거 써보겠다고 하고 자기 잊지 말라고 쓰고 결혼할 때 불러달라고 이거는 저희 수행평가 본 건데 이건 저희 연합장 수업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학생들이 저한테 보통 가족들한테 쓰라고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되게 고맙고 수업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면서도 제일 힘든 게 수업이었거든요. 어떤 수업을 준비해서 애들이랑 잘 하고 나오면 그것보다 하나 더 좀 더 좋은 수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압박감 그게 되게 커졌어요. 그게 아마 번아웃으로 이어졌던 게 아닐까 싶어요. 무던히 노력했던 교사의 길은 잠시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지친 자신의 마음부터 추스리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네가 좋은 선생님이냐라고 물어보면 부끄럽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고 아이들이랑도 잘 지내고 있고 하니까 저는 좋은 선생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 과연 네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저를 너무 가혹하게 버틸 수 있다고 버텨야 된다고 계속 제가 제 스스로를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서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냐라는 지연 씨 질문을 들으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질문들은 휴식하는 마음으로 가는 변화의 신호라고 합니다. You have to be kind to yourself. You have to forgive yourself. You have to
understand that the things that you oftentimes are critical of actually are not real. And so this idea of caring for yourself is very important. You cannot be your best when you're not at your best. And when I say be your best in the world with other people. Be your best in terms of your job. Be your best in terms of being with your family. Unless you have peace within yourself. 학교 문을 나서며 또 한 걸음 성장의 길로 나아가는 아이들의 졸업식 날. 지연 씨는 학생들과 아쉬운 이별을 합니다. 네, 지금 꼴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진짜 완전 귀여운데. 너무 예쁘세요. 사랑해요. 여기로 보내드릴게요. 화이팅. 네. 안녕. 화이팅. 잘 쉬셔야 해요. 너도. 네, 화이팅. 내가요. 연주가 아니에요. 단단해진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 지연 씨는 오늘 학교를 떠납니다. 아시아의 경제대국 일본은 과로사회의 상징적인 나라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일할 수 있는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장시간 근무의 심각성이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쉴 수 있는 사회, 휴식하는 삶에 대한 요구와 갈망이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